이탈리아 총리가 무려 19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거요, 절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던진 첫 메시지였어요. 양국 관계를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유럽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외교 수사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선택 선언에 가깝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이탈리아는 G7 국가입니다.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핵심 국가죠. 그런데도 이 나라들 눈치를 보면서까지 서울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탈리아의 속사정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유럽 상황, 솔직히 말하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 무기는 유럽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만든 게 SAFE, SAFE라는 유럽 방산 금융 프로그램이죠. 겉으로 보면 유럽 방산을 키우겠다는 명분인데요. 실제로는 한국 방산을 막기 위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탈리아가 그 장벽을 정면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탈리아는 이미 독일 무기를 사려다가 속이 다 타본 나라입니다. 가격은 비쌉니다. 그런데 납기는 기약이 없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언제 받을지는 모르는 상황. 국가 안보를 맡겨놓고 이걸 기다리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다릅니다. 폴란드사리 보셨죠? 계약하자마자 바로 배에 실어서 보냅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걸 보고 침이 안 고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제대로 부은 게 미국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얘기 꺼내고 유럽의 관세 압박까지 시작하면서 나토라는 우산이 슬슬 찢어지기 시작했죠. 이탈리아 입장에선 이제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국도 못 믿겠고 유럽 형님들도 믿기 어렵고 러시아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죠. 각자 도생. 그리고 그 생존 파트너로 이탈리아가 고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국빈 초대까지 언급한 이유, 단순한 외교 제스처 아닙니다. 한국의 방산 공급망에 올라타서 자기네 안보 공백을 메우고 남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계산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전략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자기네 무기 창고는 비어있는데 다른 나라 선택에 훈수만 두는 상황이거든요. 폴란드 군사 전문가가 유럽 세이프 프로그램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무기를 제때 못 만든다. 이게 지금 유럽 방산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 새로운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국 표준. 한 번 한국식 납기와 운영 방식을 경험한 나라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벽 배송에 익숙해져서 해외 나가면 답답해지는 것처럼 지금 유럽 군부 내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K2 전차, KF-21 같은 한국 핵심 기술을 현지 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요, 유럽 무기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독일 레오파르트가 수십 년 지켜온 자리를 한국 무기가 위협하는 순간이죠. 외신들도 이 흐름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유럽 방산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이번 방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한 정상 외교가 아니라 방산 패권 이동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쥐고 있던 주도권이 조금씩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한국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선택은 허울 좋은 약속보다 확실한 결과를 택한 결정입니다. 명품 브랜드 이름만 믿었다가 서비스에 실망하고 성능과 신뢰가 검증된 신흥 강자로 갈아탄 것과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K방산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순간 유럽 기존 질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미 유럽 내부에서도 우리도 한국과 손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도 유럽도 확실히 믿기 어려운 시기엔 계약하면 지키는 나라, 약속한 날짜에 무조건 결과를 내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한국 방산 기술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19년 만에 방문이 뿌린 씨앗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이제 시작입니다. 유럽의 심장부까지 파고든 K방산. 이건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다음엔 또 어떤 나라가 서울로 날아올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슈앤뉴스였습니다.